네, 오늘 장탑10은 바로 온 파트너스 이재준 이사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코너에 처음 모시는데 이제 새롭게 오신 만큼 새로운 시선으로 좀 잘 해석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예. 자, 어제 현대차랑 기아를 외국인이 좀 담았는데 이래서 담았나 싶더라고요. 오늘 현대차 엔비디아 이슈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1등으로 한번 볼게요. 엔비디아하고 파트너십을 체결했는데 이게 어떤 내용이냐, 모빌리티 쪽의 자동화 솔루션 그리고 AI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다양한 사업 내용이 좀 영위가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현대차 그룹과 엔비디아가 손을 잡으면 어떤 시너지 효과가 나타날지 기대가 되는데 이거를 단순 이슈, 단기 이슈라고 좀 봐야 되는지 궁금하고요. 사실 현대차랑 기아 같은 완성차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부품주들도 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었잖아요. 이런 부분들, 가격적인 메리트 있는 데다가 엔비디아까지 겹쳐졌다? 이거 엄청난 호재 아닙니까? 네. 일단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주식시장 자체가 현대차도 이제 시총이 높죠. 그리고 매크로 변수에 굉장히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매크로라는 거는 정치적 리스크라든지 금리라든지 환율 이런 이슈들이 다 있거든요. 아무래도 업황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좋지 않아서 이 자동차 업종이 전반적으로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다만 이 최근에 현대차나 이런 기아차 쪽 관련된 보면은 그래도 인도 해외에서의 이 인도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고 좀 나타나고 있고요. 네. 다만 문제는 이슈는 뭐냐면은 결국 이 트렌드가 이 기존의 내연에서 이제 스마트 자율주행이나 또는 이제 전기차로 가게 되는데 이 분야에서 좀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기존의 캐펙스라는 고정비가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으로 봤었을 때는 단기적으로는 이 펀더멘털 개선이 쉽지 않는 부분들이 나타나는 거고 결국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최종 엔드 유저가 이 흔히 말하는 우리 소비자분들이죠. 이 전기차라든지 자율주행차에 대한 수요가 증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 자동차 OEM 쪽 관련된 이 신규차 판매량 증가가 좀 지지부진한 모습들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은에서 이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지만 이 크게 밸류에이션이 높아질 만큼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앞으로의 현상을 좀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파 부담, 투자 비용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 내연에서 전기차로 가는 패러다임의 중심에 지금 있는 구간이라서 그럼 이 엔비디아라는 이슈가 가져가는 파급력이 어느 정도 될 것 같은지 궁금한데요. 지금 현대차 기아뿐만이 아니라 슈어소프트 테크 같이 현대차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 테마까지 다 같이 움직이고 있는데 이 이슈가 어떤 자동차 테마를 가장 많이 좀 이끌어 올려줄 수 있을 거라고 보세요? 지금 말씀 주신 부분들은 결국 융합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동차와 반도체의 융합. 그러니까 엔비디아 자체는 AI 반도체 쪽 관련된 융합 사업을 하고 현대차나 이 기아차도 결국은 자회사라든지 계열사로 해서 지분 투자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미래의 이 성장 동력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제가 봤을 때는 AI랑 같이 한다라는 부분이 결국 자율주행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분야에 있어서는 테마 자체는 좀 지속적으로 나올 수 있다. 다만 이 부분에서 실적까지에 대한 연관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확인을 해보면서 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가격 메리트는 있는데 밸류를 그렇게 높게 책정할 수 없는 구간이라서 약간 망설여진다라는 말씀이세요? 네, 그렇습니다. 매수는 아닌가요?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중장기로 봤었을 때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있고요. 단기적으로 반등을 했지만 이 부분에서 수급상의 이슈도 조금 아직까지는 이 매물대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 지지부진하면서 횡보 구간이 갈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기도 합니다. 오늘 상승 그냥 단기적인 상승으로 좀 보고 중장기적으로는 그러면 현대차나 기아 상단 어디까지 보세요? 상단 현재 가격대에서는 한 업사이드가 한 20%에서 30% 정도까지는 봅니다. 20% 30%면 좀 투자할 만한 매력이 있다 느껴지는데 자동차 외에 그것보다 더 기대 수익을 크게 줄 수 있는 섹터가 많아서 굳이 자동차를 보지 말자라는 시선인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자동차 자체는 좀 무거운 부분이 있죠. 수급상에. 그렇기 때문에 테마와 실말에서 이 캐펙스 전방에 대한 캐펙스 투자에 따라서 이 후방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거든요. 특히 AI와 연관된 이 공급을 해주는 업체들을
보시는 게 오히려 조금 리턴 측면에서 더 좋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럼 부품주에 대한 시선은 어떠실까 궁금한데요. 오늘 뭐 슈어소프트테크가 지금 25% 넘게 급등하고 10시 한 30분 넘어서 갑자기 자율주행 종목들이 크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 보았을 때 사실 시가총액이 큰 종목보다는 조금 더 작은 종목들이 더 탄력을 주고 있잖아요. 네. 이쪽도 같은 의견이세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밸류 체인상의 이 부품주들은 후방업체입니다. 즉 자동차 수요가 증가를 해야지, 생산이나 출하가 증가를 해야지 이 부품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이 전방에 대한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국면이라고 생각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부품에 대한 이 탄력성이라는 거는 조금 더 강하게 올랐습니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이유는 시총이 낮은 부분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 매출이라든지 이 이익 자체의 이 성장률 사이드에 대한 폭이 전방보다 좀 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씩 오버슈팅은 나올 수는 있지만 결국은 이 전방에서 만약에 부진하게 되면은 후방은 더 그만큼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 하방 압력에 대한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키는 북미 쪽의 판매량이라던데 예. 올해는 어때요, 전망이? 아무래도 그 트럼프 2기 정부가 바뀌지 네. 않습니까? 그리고 보호무역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내국에 있는 법인들, 로컬 법인들을 더 많이 보조금 지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차 업체의 결국은 가격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경쟁에 있어서 이 현대차가 가격 경쟁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쟁 우위에서 부족하게 줄어들 수밖에 없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는 아무래도 이 불확실성이 좀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좀 생각은 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아직 그 집권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조금 더 불확실성이 아직은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현대차 그룹이 올해 그 투자를 하는데 일단 전략 투자 부문에서 자율주행하고 소프트웨어 그리고 AI 쪽으로 이제 8천억 원 정도를 투입할 걸로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다면 이런 어쨌든 이슈가 살아있고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면 주가는 반응을 할 수가 있잖아요. 네. 자율주행이나 소프트웨어, AI 쪽에 대한 시선은 어떻게 보세요? 네. 지금 자동차 쪽으로요? 그래프를 봤을 때 어쨌든 이 키워드 자체는 보면은 네. 자율주행이라는 것들이 밑에 이 서플라이 쪽이나 이 밸류체인에서 봤을 때 R&D와 지금 연관이 계속 가고 있습니다. 결국은 R&D라는 것은 이 캐펙스 유형자산이나 또는 이 특허라든지 기술 개발이라든지 이쪽에 R&D를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은 시장의 상용화 시점이 언제냐가 주가의 가장 큰 중요한 이슈입니다. 이 연구 개발이라는 것은 무슨 제품을 개발하고 고도화하고 이런 부분에서 제품 출시까지에 대한 이 제품의 경쟁력을 높이는 구간인 거거든요. 그게 이제 기대감으로 작용을 하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소비나 구매를 했었을 때의 예상치보다 시장의 컨센서스보다 못 미치게 되면 하락하는 경우들이 있죠. 지금 현재 구간은 기대감 구간인 거고 다만 이게 지연 이슈가 나오면 항상 주가의 발목을 잡았듯이 그런 부분들은 여전히 투자를 하셨었을 때 오히려 좀 역발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나 이런 관점인데 그 말은 뭐냐면은 어쨌든 지금은 소문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그렇게 되면 주가는 이미 기대감 올라갈 겁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에서 이 관련된 뉴스나 이벤트들이 발생을 했었을 때 오히려 매도하는 전략을 취하시는 게 그런 투자들이 오히려 지금은 잘 적용이 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동차 쪽은 지금 매도 쪽으로 보신다. 근데 지금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제 말씀은 뭐냐면 실적에 대한 것들이 확인이 됐을 때 이게들이 분명히 분기에 이제 기존의 이 사업 보고서, 분기 보고서에 보면은 그 관련된 내용들이 이 보고서의 사업 부분별로 아마 실적이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난 분기나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얼마나 증가를 했냐라는 게 아마 주가의 영향도에 가장 크게 받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뉴스는 이미 기대감 때문에 올라갈 수도 있고 아무래도 그 부분들 기대감 때문에 올라가게 된다면은 좀 차익 실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 주가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미리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랬었을 때는 이미 그 앞으로의 기대감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지금 부정적으로 보는 이슈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만큼 센티가 안 좋아지지만 오히려 그 안 좋은 점을 기저를 극복하고서 다음 분기에 더 좋아지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가 오히려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계속해서. 그러니까 지금 전략은
오히려 좋은 호재상으로 나왔었을 때 실적에 대한 호재가 나왔을 때는 좀 매도 입장으로 가는 거고요. 그리고 오히려 정성적인 이슈 같은 것들이 나왔었을 때는 조금 보면서 접근하는 게 좋다. 알겠습니다. 깊은 답변 감사합니다. 예. 지금 일단 실적을 좀 체크하고 가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당장 자동차에 접근하기는 조금 리스키한 면이 있다라는 부분 해석해 주셨습니다. 반도체 바로 볼게요. SK하이닉스 외국인이 올해 8천억 원 넘게 샀고요. 삼성전자도 3천억 원 이상 담았습니다. 외인 기관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담다 보니 지수가 함께 급등을 했었고 하이닉스가 드디어 마의 20만 원 선을 뚫어냈어요. 오늘 장중에 21만 원 선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상승분은 반납이 됐습니다만 하이닉스가 여전히 명실상부 엔비디아의 파트너사 그 독점적인 지위를 가져가는 것이 이번에 CES를 통해 또 한 번 확인이 됐잖아요. 이제는 메모리 쪽으로도 그 수요 부족 이야기가 나와서 그 HBM에 관련해서 뭐 캐파 증설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요. 이런 부분을 기대했을 때 하이닉스가 조금 더 지금은 보다는 상승 룸이 더 열려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들거든요. 네. 그 반도체 업종을 봤을 때 제가 항상 업황이 좋을 때 탑픽으로 보는 게 하이닉스입니다. 네. 삼성전자랑 하이닉스에서 왜 하이닉스를 더 보냐면은 하이닉스가 영업 레버리지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네. 즉 그 말은 고정비가 작기 때문에 매출이 어느 정도 그 생산이 어느 정도 매출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순간 영업이익이 굉장히 증가하는 그 구조로 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에 비해 삼성전자는 고정비가 큽니다. 이 대표적인 고정비가 감가상각비인데 감가상각비 관련된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설 투자를 많이 하거나 설비 투자를 하면은 감가상각비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삼성전자는 포트폴리오 자체가 다양하게 좀 구성이 돼 있어요.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그다음 반도체라든지. 근데 하이닉스는 반도체에 집중이 좀 돼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고요.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전방은 결국은 AI 쪽이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하이닉스가 조금 더 대응을 잘하고 있는 구간이다라고 현재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상단을 어디까지 보세요? 하이닉스의 상단은 지금 한 25만 원 수준까지는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한 20% 정도 업사이드가 있죠. 네. 그게 이제 정고점에서 플레이가 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어쨌든 대장으로 반도체 사이클에서 대장으로 가는 거는 지금 현재 하이닉스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어쨌든 20%에 대한 제가 그 업사이드 측면은 올해 반도체 업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고 얘기를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이건 한 2, 3년 사이클을 좀 가지고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길게요? 네,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더욱더 좀 암울해지는 건 삼성전자 쪽인데 삼성전자는 지금 하이닉스만큼 HBM을 잘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일단 납품을 아직까지는 못하고 있으니까 근데 또 마이크로 말고 삼성전자의 그 디램 칩도 쓰일 거다라고 젠스랑이 다시 한번 수정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삼성전자가 또 반등을 하는가 싶더니 오늘은 또 지지부진하고 삼성전자는 앞으로 좀 어떻게 흐름을 보세요? 이게 사실 그 단기적인 부분에 비일비재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반도체주들이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올라가면서 반도체주들이 좀 전반적으로 바닥에서 좀 올라온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이 단기적인 부분에서 과열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고 기술적으로는. 그렇지만 전체 장기 사이클은 뭐냐면은 결국 이 펀더멘털에서 기업 실적에 대한 것들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냐가 이 기업의 장기 흐름을 좀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는 반도체 업황의 사이클에서 가장 크게 이익이 모멘텀이 증가할 수 있는 거는 결국은 하이닉스라고 보여지고요. 삼성전자도 결국은 하이닉스가 같이 올라가게 되지만 이 상승폭 자체는 주가의 상승폭 자체는 조금 더 낮춰서 봐야 되지 않나 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 향으로 좀 봐야 된다고 하셨고 SKC 포함해서 유리기판 쪽이 사실 반도체 테마 중에 최근에 가장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제 시총 6조 돌파했고 유리기판이 사실 상용화까지 좀 멀었잖아요. 네. 멀었는데 주가의 흐름은 좀 강하게 나오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연속성이 궁금합니다. 올해 이 연속성을 어떻게 이어갈 수 있을까요? 네, 기업을 봤었을 때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 제조업에 있었을 때 봤을 때 주가에 좀 크게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는 이 캐펙스 투자 쪽입니다. 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시제품을 생산했다는 것, 시제품 생산의 다음 단계는 뭐냐면 본격적인 양산이거든요. 본격적인 양산을 위해서는 회사는 캐파 투자를 해야겠죠. 그게 바로 캐펙스라고 하는 건데
결국 캐페나 캐펙스나 캐파가 증가를 한다라는 것은 전방에 대한 이 계약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좀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선제적으로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그럼 공급 사이드가 늘어난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기업 입장에서는 이익이 매출이 증가할 수 있는 요인이죠. 근데 시제품에서 이제 챌린지는 뭐냐면은 결국으로 본격적인 양산을 하는 과정에서 수율에 대한 것도 봐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만한 부분에 있어서 양산에 대한 규모나 그것도 적정량이 어느 정도인지 시장은 아직 어느 정도의 캐파를 늘리지 안 나온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숫자가 나와야지 주가를 조금 더 정밀하게 좀 분석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은 상용화 직전에 이 본격적인 대량 양산 체계를 구축하는 단계가 아직 안 되어 있는 거고 그런 부분까지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예. 아직 뭐 이제 캐펙스에 대한 부분이 나와야 이 전방 기업들이 어떻게 이제 파일을 가져갈 수 있을지 힌트가 될 텐데 예. 아직 그런 것이 나오지 않아서 약간은 좀 불투명한 상태다. 그럼 그냥 오로지 이슈에 의해서 지금은 주가가 올라가는 거예요? 아니죠. 이 회사의 시제품을 나왔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그래도 제품이 제품이 나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제품에서 보면은 제품을 하다 보면은 문제점이 발견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수율 수정 보완을 해야 되잖아요. 제품 자체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거니까 그 품질 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이 제품에 대한 것들 완성도가 높아지면 주가가 분명히 강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근데 이제 왜냐하면 시제품만 한다는 거 테스트한다는 거거든요. 지금. 테스트한다는 것 자체는 아직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을 좀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는 아직 시제품 단계잖아요. 예. 유니 개판은. 예. 근데 HBM은 이미 납품을 하고 있잖아요. 매출을 예, 찍히고. 그러면 이쪽이 더 메리트가 있는 건 거예요? 그렇죠. 네. 오히려 시제품은 단계별로 아직 거쳐야 될 마일스톤들이 있는 거고요. 네. 지금 이미 매출이 되고 있다는 그 회사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바라볼 수 있죠. 매출이 더 영향도가 높을 수밖에 없으니까. 다만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이제 경쟁 체계가 이렇게 구축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서서 이 엔비디아나 이런 쪽에서 많이 물량을 확보하고 생산이 증가한다면은 아마 이 다른 경쟁 업체들도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마지막으로 원전 좀 체크하겠습니다. 오늘 두산 에너빌리티와 BHI를 기관 쪽에서 담고 있고요. 그 한미 정부가 원전 쪽에 MOU 체결했다. 원전 동맹 이렇게 되면서 그동안 계속해서 한수원을 괴롭혔던 웨스팅하우스의 문제가 좀 풀리나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단기적입니까? 저는 단기적인 것보다 좀 중장기적으로 매력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 예. 그리고 원전은 결국은 왜 원전을 도입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전력에 대한 이 공급 부족, 네. 그러니까 전력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대체 에너지라든 이런 부분들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앞서 AI나 이런 부분에서 이 전력 수요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려면 기존에 있었던 이 전기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전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 거고요. 원전 자체는 결국은 중요한 부분은 정책인 것 같아요. 정책적인 부분에서 원전 보조금이라든지 어떤 혜택들이 관세를 그 세금 세제 혜택이라든지 그런 이슈들이 생기게 되면은 적극적으로 기업에서도 또 투자도 더 늘릴 것이고 그런 측면으로 봤었을 때 중장기적으로는 현재 괜찮은 구간인데 다만 제가 이게 정부 정책이라고 했잖아요. 네. 현 정부에서에 대한 부분들을 이 원전에 대한 것들을 조금 적극적으로 드라이빙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정권이 바뀌게 됐었을 때에 대한 거는 조금 조정이 발생할 수 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전 정부에서는 원전보다 태양광 쪽을 더 선호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에서 좀 트레이딩 관점이 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예. 사실 지금 뭐 AI 때문에 전력 수요가 상당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인프라는 부족해서 원전이 네. 대체 에너지로 많이 거론되긴 했어요. 근데 지금 당장 매출이 찍히고 주가에 반영되는 건 전력 설비 쪽이지 원전 쪽은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재료가 언제쯤 강하게 좀 반영이 돼요? 보통은 신년 이제 산업통상자부에서 정책이 나오거나요. 아니면 매년 1월 달 초에 있잖아요. 그때 이제 정책 관련된 각 부처마다 이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 내용들이 결국은 이 산업의 그리고 기업의 낙수 효과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측면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럼 가장 좀 유망한 기업이 어디입니까? 일단은 다 종목들을 커버를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네.
전력 설비보다 조금 원전 관련된 기존의 사업을 노하우를 좀 오래 했던 회사들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오르비텍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원전 용역 쪽 관련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도 조금 주가가 좀 많이 빠져 있는 모습이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 좀 같이 테마를 받고 좀 올라가는 모습이 있는데 그 기업들을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력 설비에 대한 추가적인 모멘텀은 어떻게 가져갈까 싶은데요. 트럼프 측면에서 이제 미국 전역에 데이터 센터 짓겠다 이렇게 나오면서 다시 한번 한국 전력 설비 기업들에 대한 훈풍이 불어들었습니다. 이쪽에 대한 시선은 긍정적이십니까? 네, 앞으로 그럼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네. 이 AI 전력 데이터 센터에 대한 건립이 미국이 아무래도 시장 규모가 굉장히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데이터 센터 건립에 대한 이슈는 좀 국내에 있는 산업이나 기업에 있어서도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시각으로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결국은 이 부분에서 아마 트럼프 정부가 미국에서 어떠한 사업을 영위하거나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또 지원 혜택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 기업으로 좀 옥석 가리기를 해야 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HD 현대일렉트릭이 사실 너무 많이 올랐잖아요, 주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 거라 보세요?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업종보다는 네. 업사이드 자체가 크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원전에 대한 답변까지 들어봤습니다. 바로준 엔터테인먼트 이재준 이사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